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하고 경영조직론 GS 연기를 함께 진행할 이혜선 농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무도 안 계신 이 강의실에서 저 혼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혼자 이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호흡을 못하는 거는 정말 아쉬워요. 그런데 연기까지만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1기부터는 저희가 직접 이제 만나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 기간 동안은 이 화면상으로만 만나지만 자주 또 이렇게 뭐 질문이든 답변이든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GS 연기는 매우 좀 특이하죠. GS 1기나 2기, 3기 같은 경우에 첫 시간하고는 많이 달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준비 강의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GS 연기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시간이 어떻게 보면 2차 공부의 첫 시작이 되는 수업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에 조금 더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 경영조직론이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GS 연기의 이 시간이 절대 헛되이 흐르지 않고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강의 계획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강의 계획서에서는 뭐 기본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숙지하셔야 될 것,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것, 그건 바로 뭐냐? 바로 이 카페입니다. 자, 다음 카페를 통해서 저희가 각종 공지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자료가 제공될 때도 있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질문과 답변이 이 카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차 수강생이시다라고 할 경우에는 등업 신청 양식에 맞게 등업 신청을 해주시고 그 등업 신청 해주신 거에 제가 등업을 다 해드리면 이제 그 카페 질문 게시판 이용 아니면은 뭐 각종 자료 이용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꼭 가입하셔서 등업 신청하여서 등업을 완료할 것. 그래야지만 2회차 강의부터 여러분이 조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참조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뭐 17일부터 뭐 12월 뭐 17일까지 진행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교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따가 다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요 진도표입니다. 그래서 진도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개괄하여서 잡아놓긴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진도에 맞지 않게 나가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좀 참조를 하시고 GS 연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습보다는 복습 중심으로 많이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 진도표에 맞춰서 강의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강의 계획서에서 확인하여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가 있느냐.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복습 모의고사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복습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나면 저희는 답안지를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이메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답안 첨삭 메일이다라고 해서 그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이 첨삭 메일을 반드시 숙지를 잘 해주십시오. 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뭐 답안 제출을 못했어요. 이런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숙지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더 긴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공지가 다 되어 있고, 이런 양식을 맞추는 것은 이제, 뭐라 될까요? 전문직이 갖춰야 되는 기본 소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수하지 않고 좀 확인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자, 일단 첫 번째, 답안을 작성을 하면은요, 답안지 면을 사진을 찍으십니다. 사진을 찍으신 뒤에, 자, 여기 제가 관련 어플을 써놨죠? 캠스캐너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 어플을 통해서 그 사진 파일들을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의 PDF 파일을 이 답안 첨삭 메일로 파일 첨부를 하여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메일 주소 입력을 잘못했다. 다음 두 번째, 파일 첨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은 조금 유념을 좀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수업 당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는데 일단 뭐 수업 당일 오전 11시까지 제출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평일반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후 11시 까지 받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자, 토요일 오후 11시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도 첨삭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 일단 GS 연기는 온천반이 운영이 안 됩니다. 자, 온천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강사 개인 재량으로 첨삭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동영상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기만
연기만 첨삭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럼 선생님 저는 1기부터는 어떻게 첨삭받나요? 네, 온천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됐죠? 온라인 첨삭방을 이용하시면 첨삭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선생님 저는 온천반 신청을 못했어요. 시기가 안 맞아서 동영상반밖에 신청을 못했어요. 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 GS 연기 첨삭도 12월까지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GS 1기가 다시 1월부터 시작이 되면 그때는 또 1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첨삭자들이 1기 첨삭에 이제 온 에너지를 집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연기 첨삭까지는 저희가 약간 좀 어차피 이거는 자율 운영이기 때문에 조금 벅찰 것 같아서 저희가 GS 연기 첨삭은 12월까지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안으로만 제출해 주시면 첨삭을 해서 저희가 이제 답장 메일로 첨삭된 파일을 첨부하여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메일 제목에는 이 양식을 조금 준수를 해주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로 뭐가 들어가야 된다? 과목 명칭이요. 저는 인사관리뿐만이 아니라 경영조직뿐만이 아니라 인사관리도 강의를 하고 경영학 개론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메일에 과목 명칭을 적어주지 않으시면 이게 첨삭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첨삭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 왜 어려운지 아실 건데 저희가 이제 이메일로 답안을 다 제출을 받으면 그 이메일들을 분류를 합니다. 과목별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첨삭자별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제목에 과목 명칭이 없거나 과목 명칭이 잘못 기입될 경우에는 이메일의 분류가 잘못되면서 첨삭이 딜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제때 첨삭된 답안을 받아보지 못하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준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목에 과목 명칭을 써주시고 GS 몇 기인지 써줘야 되고 그 다음 모의고사 회차를 써주세요. 강의 회차가 아닙니다. 됐죠? 모의고사 회차는 제가 늘 문제지 맨 위에 써드리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 문제지 맨 아래에도 제가 제목 양식을 한 번 더 써드립니다. 그대로 그냥 써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전문직은 뭐다 양식을 잘 맞춰야 된다. 시간, 제출 기한 이런 것들 잘 맞추셔야 되고 양식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 확인하시고 파일 첨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메일 제목이요. 제목 확인을 꼭 하셔가지고 답안 제출을 2회차 강의부터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볼 거냐면요. 경영조직론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 건데 오늘은 조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오리엔테이션 부분을. 아마 GS 1기, 2기, 3기에서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날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기에서만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니까 지금 2차 준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숙지를 하셔서 GS 연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영조직론 GS 연기 안내이다 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인 경영조직론 학습 방법을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기도 할 겁니다. 자, 일단 가보시면 자, 네, 연간 강의 일정별 목표 및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 우리 2차 수업 같은 경우에는 GS 연기, GS 1기, 2기, 3기 이렇게 총 4차례에 거쳐서 이제 연속 강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GS 연기와 1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기본 이론 강의가 됩니다. 자, 기본 이론 강의이다 라고 하는데 선생님 왜 기본 이론 강의를 2번이나 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GS 연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말로 처음 진입한다 라는 처음 진입하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이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차도 GS 연기는 훨씬 더 많죠. 경영조직론 회차가 총 14회가 될 거예요. 그렇죠? 다음 GS 1기는 그럼 뭔가요? GS 연기에 썼던 내용들을 다시 압축해서 전달하는데 GS 연기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봤다면 GS 1기에서는 기초적인 개념에 플러스해서 큰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응용 변형이라든지 이렇게 묶어서 보는 시간들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기본 내용은 어느 정도 안다라는 전제하에서 들어가는 강의이기 때문에 회차가 줄어들죠. 12회 강의로 줄어들게 죄송합니다. 10회 강의입니다. 10회 강의로 아마 줄어들게 될 겁니다. 10회 아니면 12회일 거예요. 이거는 제가 추후에 아마 학원 공지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는 이렇게 2번이 되는 거고요. 이 2번의 기본 이론 강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기본 이론에 대한 숙지가 완벽하게 1기 때까지 끝나면 참으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GS 연기 1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2, 3기로 가는데 2, 3기는 어떤 강의인가요? 자, 2, 3기 같은 경우에는 실전 모의고사 강의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를 봐요.
GS 연기 1기도 모의고사를 보긴 봅니다. 하지만 이거는 강사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 모의고사 시험 치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을 오로지 보전하고 별도의 시간을 빼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고요. GS 2, 3기 같은 경우에는 실전 모의고사 강의이기 때문에 여긴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모의고사를 치고 강평을 하는 이런 수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GS 2기, 3기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GS 2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별로 다 다르지만 이때 처음 모의고사를 보는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연기 때부터 계속 시험을 봤기 때문에 GS 2기에서는 더 실전에 근접하게 모의고사를 보는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들마다 약간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기부터 시험을 봤기 때문에 GS 2기에서는 좀 더 실전에 근접하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GS 2기에서는 보통 정말 기본적인 모의고사를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는데 정말 기본적인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어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연습 문제집이다 라고 해서 하나의 문제집을 만든 게 있는데 이 문제집은 제가 다 만든 문제고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문제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이 연습 문제집 하나만 달달달 외워서 들어가도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맞닥뜨리기 때문에 절대 이게 또 그렇게 뭐 퀄리티가 낮거나 수준이 낮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을 숙지를 하는 시간이 바로 GS 2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똑같이 시험 보는 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실제 모의고사 볼 때는 연습 문제집을 숙지를 하게 하고 모의고사 볼 때는 연습 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을 살짝 변형해서 실전처럼 시험을 보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그럼 GS 3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기와 뭐가 다르냐요? 이제 두 번째, GS 2기는 75점으로 보지만 GS 3기는 100점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정말 실전 연습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뭐가 다르냐? 100점 이외에 뭐가 다르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연습 문제집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를 토대로 해서 변형하기보다는 정말로 실전 연습용 문제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기에 비해서 훨씬 더 응용이 많이 될 수도 있고 변형이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뭐 브리타를 연습한다라고 해서 실전에서 내가 준비하지 않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연습들을 주로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2, 3기는 일단 내년의 얘기니까 미뤄둔다라고 하더라도 자, 일단 연기 얘기는 이제 확실하게 하고 가야겠죠? 자, GS 연기와 1기의 차이는 그럼 어떻게 이제 가져갈 것이냐? 보통 이제 GS 연기 1기에 대한 차별점을 두지 않고 막 그냥 강의 듣고 복습하고 막 학원 강의에 멱살이 잡혀서 끌려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기의 학습 목표를 뭘로 잡을 건지 1기의 학습 목표를 뭘로 잡을 건지 이 목표를 확실히 잡으셔야 여러분의 수험 계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 계획이 구체적이어야지만 수험 공부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목표를 확실히 잡으셔야 됩니다. 자, 목표를 잡는데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의욕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의욕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강의를 10년 넘게 했는데요. 늘 똑같은 패턴입니다. 연기 초반에 의욕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교수님 책도 보고 수험서도 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연기 한 중반 때쯤 가보면 아 내가 의욕이 너무 앞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 수립했던 학습 목표나 계획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의욕이 많다는 건 알지만 의욕을 잠시 조금 누르고 객관적으로 아 이건 마라톤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현실적인 목표를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GS 연기는 뭘 해야 되느냐? GS 연기에서 모든 걸 다 끝낼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GS 연기에서 난 모든 걸 다 끝내겠어. 이 한 강의로 내가 모든 걸 다 숙달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지십니다. 자, 그럼 GS 연기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해예요. GS 연기에서 암기요? 소용없어요. 지금 여기서 외워봤자 시험은 내년 8월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까먹어요. 8월, 9월일 건데, 그쵸? 어차피 이 경영학은 외워도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하는 시간이냐면 이해를 하는 시간이에요. 특히 올해 문제도 그렇고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요 테마들이 정말 나올 대로 다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자꾸 내냐면 예를 들어봐.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봐. 아니면 사례형으로 문제를 줘요. 그래서 이론이나 모형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이 사례에서 물어보는 거에서 쟁점을 제대로 파악을 아예 못해요. 예시를 들어봐 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를 해야 예시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어차피 시험은 내년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 어차피 조금 이제 어떻게 된다? 시험 날까지 시간이 많은 상황이다. 시간이 많으니까 조급하게 막 정리해서 외우고 여기에 시간을 많이 치중하지 말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없을 거야. 후반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전반부에 많이 이해를 해두자. 이렇게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GS 연기는 가장 주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게 바로 이해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해다라고 하는 게 대체 뭔가요? 뭐냐면 제가 좀 판서가 많은 강사인데 수업 시간에 쭉 들은 것들이 아무 의구심 없이 모두 다 시원하게 명쾌하게 이해가 됐다. 그 다음 내가 수험서를 쭉 읽는데 딱히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냥 소설책 읽듯이 책 읽어서 쭉쭉쭉 넘어가는 이게 아닙니다. 쭉 봤는데 이 문장 되게 어렵다. 근데 이 문장은 이런 뜻이었지. 라고 하면서 쭉쭉쭉 넘어가면 되고 또 하나 이 얘기 다음에 그 다음은 이 얘기가 나와야지. 이 얘기 나왔으면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와야지. 이렇게 순서 자체가 물 흐르듯이 쫙 납득이 간다. 그럼 이해가 된 거예요. 됐죠? 그거를 좀 기준으로 해서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GS 연계에서의 목표는 하나다. 뭐다? 이해하기야. 이해하기예요. 암기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이 수험서 암기할 필요 전혀 없어요. 암기할 거리는 제가 만들어서 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여기 연기의 두 번째 목표는 뭐냐? 25점 답안 작성 방법을 완전히 숙지하는 겁니다. 저희 연기에서는 복습형 모의고사이다 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나갔던 내용들을 복습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기출문제 25점짜리 모의고사를 보면서 확인시켜요. 됐죠? 아니 아무리 내가 들어서 끄덕끄덕 알았어. 책도 밑줄 다 쳤어. 그리고 책 이해 안 가는 거 없어. 그럼 뭐합니까? 답안지를 못 쓰면 말짱 꽝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수험 공부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수험 공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학문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컨셉이 뭐냐, 성격이 뭐냐, 그래서 이 성격이 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거냐, 안 된다는 거냐, 내 생각에는 이게 도움이 안 된다. 이걸 지금 알규먼트를 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 수험 그리고 합격 이걸 하는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험가에서는 열심히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로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 나 답안지를 쓸 수 있다 없다야. 됐어요? 내가 공부를 했다. 그럼 내가 공부한 내용을 이 공인노무사 2차 답안지 백지에다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수험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희는 25점 답안을 늘 매주 쓰게 하는데 이 25점 답안으로 작성해야 되는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경영조직론은 주요 테마들이 나올 대로 다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변형하거나 응용하거나 아니면 문제 양식만 바꿔서 재기출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기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나왔던 문제들을 다 풀어봐야 되고 또 안 나왔던 테마들도 늘 세 문제 중에 하나는 낑겨 넣기 때문에 안 나왔던 문제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다 준비해야 되네? 너무너무 양이 많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 많은 공부량을 전체 수험 기간에 분산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25점은 연기 때 좀 미리 다 해놓자. 그리고 1기에 넘어가면 1기는 어떡하자? 50점짜리 기출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이미 50점 기출로 나왔던 테마는 그럼 1기 때 정리를 하자. 그럼 2기 때는 어떻게 되겠어? 기출문제를 변형하는 거를 연습하는 뿐만이 아니라 미기출 문제들을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GS 0기부터 3기까지로 뭐 해야 되는 거다? 전체 공부량을 분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0기 때부터 25점 기출문제를 풀게 합니다. 힘들 수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 학생들이 선파르타, 그죠? 저도 듣고 웃었는데, 선파르타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주말반은 그런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매일매일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압박이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평일반은 압박이 엄청 커요. 그래서 오죽하면 진짜 선파르타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매주 답안지를 쓰면서 확인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이 수험 생활을 끝낼 수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고 10년 넘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25점 답안지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답안 쓰는 방법 다 알려줘요. 그냥 되게 나쁜 선생님 아니에요. 그냥 막 백지 주고 쓰라고 한 다음에 왜 못 써? 이렇게 안 합니다. 다 알려주고 그런데 못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알려주지 않고 막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25점 답안지 이렇게 쓰는 거구나. 다음 주부터 당장 한번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GS 연기에서는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GS 1기에서는 뭘 하는 시간이 되는 거냐? GS 1기는 이제 뭘 하는 시간이냐면 단거나 준비해요.
그렇죠? 단권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뭐가 되느냐? 시험 전날까지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볼 한 권을 만들어내는 걸 단권하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수학 공부가 뭐예요?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수학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 공부는 뭐냐? 내가 시험 하루 전날 1회독을 할 수 있는 한 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됐어요? 자, 수험 공부는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입니다. 됐어요? 반복 해독이 중요한 거야. 왜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학교 다닐 때 우리가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죠? 시험범위 그거 요만큼이잖아. 그거 달달달 외워가지고 똑같이 시험장 가서 쓰고 나오고 하는 경우를 이 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면서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지금 경조도 이만큼이죠? 근데 행정장송도 이만큼이고 노동법도 이만큼이에요. 그죠? 그럼 공부가 해야 되는 공부량이 한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셔요. 이거보다 더 많아. 그치? 막 어떤 그 수험 끝난 수험생이 이렇게 막 자료하고 책을 다 쌓으니까 한 요 정도 오도 막 칠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공부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답안지에는 또 일정 부분들이 정확하게 현출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을 많이 해서 뭐 해야 돼? 그냥 내 문장처럼 편안하게 나와야 돼. 쓱. 그래서 수험 공부는 뭐냐? 시험 전날까지 한 권을 붙잡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게 수학 공부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 한 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다 집적시켜 놓고 그거를 계속 뭐 해야 돼? 계속 돌리라는 거야. 그러려면 이제부터 1기는 뭘 해야 된다? 단권화를 할 중심 교재 하나를 정하고 그 교재에 내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착착착착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브노트다라고 하는 교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서브노트는 수험서를 요약 정리한 걸로 분량이 확 줍니다. 지금 우리 수험서는 굉장히 두껍죠? 자, 이 수험서에 대해서는 이따 얘기를 해드릴 거고 이 두꺼운 수험서를 제가 절반도 안 되게 확 줄입니다. 그 개조식이라고 하나? 뭐뭐 했음, 뭐뭐임 이런 식으로 그 축약된 문장으로 서술책에도 딱딱 답안지에 쓸 것들만 탁탁탁탁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아주 얇게 만들어드려요. 그럼 이 서브노트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단권화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암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암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세부 내용을 암기해라 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핵심 문장하고 키워드를 뽑아 암기할 대상들을 뽑고 암기 대상들을 뽑고 그 다음에 이 이론에서는 이거 써야지 라고 하는 서술 체계를 암기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나중에 핵심 문장이나 키워드는 똑같이 외워야 되는데 언제 외우나요? 2, 3기 때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얘네들은.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하느냐? 단권화를 하면서 핵심 문장과 키워드를 뽑는다. 즉 암기 대상을 선정한다. 그리고 뭐 한다? 여기에선 뭐뭐를 써야 돼 라고 하는 서술 체계를 암기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1기까지 요렇게 해서 기본 내용 정리가 되면 이제 2기에 가서는 진도별로 모의고사를 보는데 진도별로 내가 정리한 것들 다시 한번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에 맞게 답안을 써보고 하는 이런 실전 모의고사 강의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바로 0기부터 3기까지 진행되는 방식이야. 됐죠? 이걸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돼. 앞으로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나갈 거구나. 그러면 0기 기간에는 이렇게 하고 1기 기간에 이렇게 하고 2, 3기는 이렇게 가야지. 그렇죠? 이거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가셔야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좀 계획을 잘 짜보세요. 특히 우리 동차생들은 여기 아마 GS 1기 중반부터 아니면 또는 GS 2기부터 1차 문제풀이가 병행이 확 되면서 1차 시험 준비를 막판에 되게 몰아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GS 2기쯤 되면 엄청 공부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2차도 많은데 1차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리 좀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셔야지 이게 공부량도 분산시킬 수 있고 갑자기 막 생각지 않았던 뭐 시련을 겪는다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전체 연간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GS 0기 교재를 소개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 봅시다. 보통 GS 0기에서는 교수님 저를 많이 써요. 자, 용어 정리부터 하죠. 자, 제가 얘기하는 기본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교수님들 책이에요. 그렇죠? 교수님 책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험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강사책이에요. 강사책을 말한다라고 해서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잘 안 보이네.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그죠? 네. 어차피 뭐 뒤로 갈 거니까.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죠. 잘 안 보여서 다음 페이지 한번 써볼게요. 자,
다시 한번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제가 이제부터 기본서예요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수님 책을 말하는 거고, 수험서예요 라고 한다면, 수험서, 그러면 이건 강사책이에요. 됐어요? 교수님 책이고, 이건 강사책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보통 GS 연기에 처음 진입을 할 때, 그쵸? GS 연기에는 모르겠어요. 모든 강사님이 그러는 건 아닌데, 많은 강사님들이 아마 GS 연기에는 이 교수님 책들을 좀 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은 왜 교수님 책을 안 쓰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유는 먼저 첫 번째 볼까요? 경영조직론은 두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직행동론이라는 것과 거시조직이론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노동법이 1, 2가 있는 것처럼 경영조직론도 1, 2가 있는 거지. 됐죠? 자, 근데 자, 그러면 교수님 책을 최소 2권을 봐야 되죠? 근데 저희 시험은 교수님 책을 이 각각 한 권씩 본다고 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기본 골격만 잡고, 그지? 연기 때는 기본 골격을 한 책을 중심으로 해서 잡고, 1기 때 추가하면 안 되나요? 이러실 수 있지만, 공부량은요, 수험 공부에서 공부량은요, 뒤로 갈수록 줄어들어야 됩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연기 때 많은 걸 보고, 뒤로 갈수록 점점 공부량을 줄이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자, 연기 때 내가 교수님 책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자, 한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한 것만 봐서는 기출문제 중에서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떤 책들이 이제 대표적인 책들이냐? 조직행동론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책들이 어딨냐면 엄청 있죠? 근데 중간쯤 가시면 임창희 교수님 책,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경규 교수님 책, 백기복 교수님 책 이걸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봤어요. 그죠? 벌써 몇 권이야? 3권이죠? 근데 이걸로도 기출문제들이 커버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거시조직이론을 그럼 또 한 권은 선정해야 되잖아요.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여기 데프트 책이에요. 근데 이 데프트 책 같은 경우에도 커버가 안 됩니다. 게다가 데프트 책은 이게 어떤 책이냐면 데프트 원서가 있죠. 원래 이 데프트 책은요 2반이에요 두께가.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한글판 요만하죠. 그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두꺼운 데프트 책을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용이다라고 해서 요약 정리한 게 있어요. 그거를 번역한 게 지금 우리 한국 그 시장에 서점에 나와 있는 그 데프트 책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번역본이다 보니까 문장들끼리 똑똑 끊겨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소재가 바뀌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교수님 책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적인 플로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고 현실에 대비해 보면 이런 경우들을 나타내는 거구나라고 해서 쭉 물 흐르듯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데프트 책이 공부를 많이 하고 보면은 딱 명저다 이러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똑똑 끊겨요. 소재별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딴 얘기로 가. 갑자기 무슨 어떤 회사 얘기를 해. 갑자기 또 무슨 얘기를 해. 이러다 보니까 기본서의 본래 목적인 전체 논리적인 흐름 잡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임창희 교수님 책 이것도 많이 보거든요. 임창희 교수님 조직론 책인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쭉 보면은 예시 같은 게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쭉쭉쭉 읽으면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답안지를 작성할 때 그대로 외워서 옮길 문장들이 많이 없어요. 그게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자, 첫 번째 연기의 교수님 책으로 진행을 하면 봐야 되는 기본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5권 이상은 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럴 거면은 경조를 선택하지 않지. 민소를 하겠지. 그렇죠? 자,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연기 때, 그러니까 처음 접하는 과목을 교수님 책을 보는 이유는 전체 논리적인 흐름을 물 흐르듯이 쫙 잡기 위함인데 그걸 잡는데도 딱히 이게 지금 그 목적에 부합하는 책들이 없다. 됐어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연기를 수험서로 진행합니다. 됐을까요? 자, 수험서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 수험서는 굉장히 두껍죠? 그렇죠? 굉장히 두꺼운 이유가 뭐냐? 일단 우리 앞에서 여기 봤죠? 이 책들 봤죠? 이 책들을 전부 다 제가 그대로 카피 앤 페스트 각주 다 달고
왜, 그렇잖아요. 그쵸. 표절, 그쵸.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문단별로 아마 각주가 다 있을 거야. 각주 다 달고 참조 문헌이면 거의 뭐, 각주며 참조를 이 정도로 다 해놓은 수험서는 아마 여러분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정리를 했어요. 이 책들 전부 다요. 그리고 이 교수님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지금 이 수험서를 한 권을 보시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엄청나게 많은 교수님 책을 어떻게 하는 거다? 이 한 권의 수험서로 다양한 기본서를 회독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S 연기에서는 암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GS 연기에서는 자, 뭐가 중점이 돼야 된다?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그치? 이해가 되고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이게 나의 실생활에서도 나올 수 있는 아주 익숙한 문장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영학에서도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법학에만 용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친숙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교수님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분량의 압박은 필요 없다. 됐어요? 분량 압박은 언제 느끼는 거냐면 암기를 할 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연기는 암기를 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이나 내용을 그대로 잘 하나로 합쳐서, 여러분 이거 하나로 합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짜깁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만의 체계를 만들고 그 틀 안에서 교수님 책 내용들을 갖다가 짜깁기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짜깁기를 다 해놓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최종적으로 들고 외우게 되는 서브노트의 체계를 미리 숙지하는 거 뿐만이 아니라 뭐도 되는 거다? 교수님 책을 통해서 이해, 그리고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그 문장들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경영학 용어들을 이제 완벽하게 숙지하고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연기는 이 수험서로 가기로 했습니다. 됐죠? 교수님 책은 뭐 제가 여기서 10년 넘게 강의했다 그랬죠? 저는 교수님 책별로 특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숙지를 안 한 교수님 책이 단 한 권도 없을 정도입니다. 진짜요. 자,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연기에 가장 공부량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교수님 책으로 가되 교수님 책을 두 권만 가지고는 절대 커버를 못한다. 그러면 교수님 책들 전부 다 종합 정리해가지고 그대로 문장 다 갖다 놓은 이 책으로 연기 때 빡세게 이해를 시키고, 그죠? 그리고 이 연기 때 그 수험서 체계를 숙지를 시켜서 미리 최종적으로 들고 암기를 하게 될 서브노트의 체계를 미리 조금 익숙하게 만들어주자. 이게 이제 연기의 목표가 되기에 연기는 수험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됐죠? 연기는 절대 뭐다? 암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량 압박 안 느껴. 느껴서는 안 되는 거야. 분량 압박은 언제 느끼는 거다? 암기를 할 때 느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걸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제가 다 실어드리고 기출표시를 다 해놨어, 수험서에. 그래서 연기를 통해가지고 25점 기출은 완벽하게 숙지가 다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1기로 가면 이제 그때도 50점짜리 기출문제 숙지를 좀 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문제가 기출문제가 있고 미기출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기출문제는 연기 때부터 끌어다가 빨리빨리 정리를 해놓자. 공부량을 분산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수험서로 연기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됐죠? 자, 교수님 책은 보고 싶어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수님 그러니까 이 수험서가 있으면 교수님 책을 별도로 구매하실 필요가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교수님 책에 있는 그 문장 제가 그대로 갖고 왔다니까. 밑줄까지 제가 다 쳐놨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 한 권 꽂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서브노트는 요약 정리된 거니까 불필요한 문장들이 다 빠졌겠죠? 그러면 축약형 문장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면 수험서를 빼다가 해당 부분 찾아가지고 쭉 읽어서 이해하고 다시 수험서로 넘어가시는 이런 용으로 이제 수험서를 쓰시면 될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그러면 GS 연기는 학습 목표나 진행 방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습 목표는 앞에서 다 얘기했죠? 뭐다? 이해다. 됐죠? 이해될 때까지 수험서 본다는 거야. 읽겠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볼까? 보통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수업 시간. 그죠? 저는 연기 때는 예습해 오세요라고 안 해요. 연기나 일기 같은 경우에는 예습을 해와라 라는 거를 요구를 별로 안 하고요. 2기 때부터는 예습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연기 일기 같은 경우에는 복습이 주가 돼야 될 거예요. 특히 연기는.
제가 수험 공부를 좀, 수험 공부를 했었고, 그쵸? 노무사 수험 공부를 좀 했었고, 또, 뭐, 그러니까 웬가는 건 제가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죠? 노무사 수험 공부며 유학 준비며 그죠? 로스쿨이며 처음 웬가는 건 제가 다 해본 사람이어가지고 그죠? 대학원도 그렇고 그래서 웬가는 건 다 해본 사람이라 다양한 공부를 저도 해봤어요. 수험 공부도 해봤고 아카데믹한 공부도 해봤고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제가 수험 공부든 아카데믹한 공부를 하든 느낀 게 뭐냐면 처음 접하는 과목은 복습이 주가 돼야 된다요. 처음 접하는 과목은요, 예습을 하잖아요. 처음 접하는 과목, 아무것도 모르는 과목을 예습을 하면 시간은 시간대로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효과는 크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수업을 통해서 한번 싹 듣고 이제 복습을 하게 되면 어디가 포인트고 어디는 안 중요하고 갑자기 이게 무슨 뜻인지 막 소리가 들리게 되고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복습하는데 시간이 덜 들면서도 효과가 빨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이 수업 시간에 잘 듣자. 됐죠? 잘 듣고 자, 첫 번째 이해를 수업 시간에 다 해야 돼. 됐어요? 내가 이 강의실 문 밖을 나갈 때 의구심이 있으면 안 돼. 뭐가 하나를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강의실 밖을 나갈 때 있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 자리에서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연기는 특이하게 면대면 접촉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바로바로 질문할 수 없겠지만 카페에 바로바로 질문 올려주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답변을 드릴 때도 있지만 저희 카페에는 고수가 많습니다. 공부를 저의 자랑들인데 정말 제가 빡세게 시킨 것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답변을 정말 예술로 해줘요. 그러니까는 질문을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고수들이 이제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 것들은 무조건 질문을 해서라든지 뭘 해서라도 절대 남겨두고 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은 뭐 해야 된다? 모두 다 이해가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 시간에 판서가 있습니다. 저는 판서가 많은 강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판서 못하겠어요. 안 하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판서를 많이 하는데요. 판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판서를 하면서 듣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이 조금 많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많이 오는데 판서를 하면서 들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듣고 쓰고 하면서 듣는데 한 번 쓰면서 한 번. 그죠? 그럼 복습할 때 또 한 번 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게 막 회독수가 미친 듯이 늘어나게 되고 판서를 통해서는 정말로 뼈다귀 그죠? 골격과 키워드 아니면 핵심 문장 이런 것들이 판서에 딱딱딱 현출이 되기 때문에 판서 노트를 잘 작성해서 그거를 달달 외우신 분들이 나중 가면은 이제 뭐가 이제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암기하거나 정리하거나 답안지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왜냐면 어차피 교수님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못 쓴다. 그럼 나중에 핵심 문장이나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나는 내용들을 답안에 현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판서에는 핵심 문장과 키워드들이 있고 그것들을 내가 판서를 하면서 직접 쓰면서 어쨌든 한 번이라도 내가 뭐 한 적이 있다? 암기를 시도해 본 적이 있기에 답안지를 쓰실 때 굉장히 효과가 커요. 그래서 나는 판서를 하면서 수업을 들어도 딱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판서 노트를 만드시길 제가 권합니다. 수업 시간에 판서한 거를 본인이 노트에 따라 하면서 그 노트만은 내가 완벽하게 외운다 연기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판서를 하면서 들으면 집중이 안 된다. 판서도 손이 아파서 싫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저희가 카페에 판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공모전을 했는데 작년 강의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판서 노트 정리를 굉장히 판서한 거를 노트로 잘 정리하신 분들을 제가 선정을 해서 그렇죠? 그 자료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료를 다운 받으셔서 옆에 펼쳐 놓으세요. 펼쳐놓고 강의 들으면서 그 자료를 보면 되는 거지. 자료를 보다가 여기에 뭔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네? 아니면 여기에 나는 뭔가 가필하고 싶네? 추가해서 가필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정리. 나는 판서를 하면서 수업을 듣는 게 효과가 더 크다. 그러면 판서하세요. 자기의 노트를 만들어. 다음 두 번째, 나는 판서하면 수업을 못 듣는다. 그러신 분들은 자 하지 마시고 판서 노트에 가필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학생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이 더 많습니다. 판서 노트를 다 본인들이 쓰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판단을 내리십시오. 지피식이면 100점 100승이죠. 나는 어떤 타입인지 본인 스스로를 먼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복습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복습을 할 때는 뭐 본인들만의 공부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드리겠습니다. 참조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이 복습 방법을 이용하시고 아 싫어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다 라고 하신다면 버려도 돼. 아셨죠? 자, 일단 첫 번째 뭐 하느냐, 흐름을 정리하셔야 돼요. 자, 흐름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판서 노트 딱 펼쳐놓고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을 복기를 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판서 노트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맞아 이 얘기는 그래서 이런 거고 이건 무슨 뜻이고 이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와야지. 근데 얘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 하면서 쭉 한번 흐름을 정리를 하세요. 그렇죠? 내가 이미 쓰면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판서 노트를 보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시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수험서를 정리하세요. 책 정리를 가셔야 됩니다. 판서는 판서야.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제가 우리 학생들을 보면 판서만 보거나 아니면 강의만 듣는 학생들이 있어. 책을 분석하지 않고 판서만 외우거나 강의만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일단 판서만 외워도 사실 되긴 돼요. 그런 학생들이 많았고 하지만 판서만 보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풍성한 답안 작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판서는 굉장히 축약적으로 이렇게 단어, 문장 되게 압축적인 문장 이런 것들만 있기 때문에 그거에 아무리 살을 붙여도 2줄 이상을 못 써요. 그러니까 3줄 이상이 못 나가요. 그래서 풍성한 답안 작성이나 서술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웬만하면 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체 플로우를 잡고 그 다음 뼈다구를 잡는 거다. 골격을 잡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살을 풍성하게 붙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수험서 회독이나 수험서 분석을 통해서 이해가 많이 돼 있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 수험서를 꼭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책 분석 안 하시면 나중에 정말 고생하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이제 뭐 하느냐. 워크북이 과제로 나가거든요. 그럼 이 워크북을 작성을 하는데 이 워크북은 자, 내가 정말로 연기 때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아니면 암기는 이 정도는 하고 가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워크북에 제가 핵심을 딱딱 집어드려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정리해서 외우시는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저는 골격만 잡아드려요. 그 아래 세부 내용은 판서 노트나 강의 내용을 참조하고 책에 나와 있는 단어들 같은 걸 가미해서 정리를 하나 해놓으신 뒤에 그 워크북이라도 달달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모의고사 준비를 하는 건데 모의고사 준비를 하실 때 제가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맞는 이상적인 답안을 쫙 정리를 해. 뭐 타이핑을 친다든지 해가지고 아, 이 문제는 이렇게 써야지. 책 찾아서 막 답안을 막 써. 그 다음에 그 답안을 달달 외워오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전체 복습을 주로 하시되 모의고사 준비를 그래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 목차를 미리 구상을 해 오시든지 그렇죠? 여기서는 목차를 이렇게 잡아서 이 밑에 뭐뭐뭐를 써야지 이 정도 구상을 해 오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냥 내용 정리해서 그걸 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외운 거 그대로 갖다 쓰고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기 때. 아셨죠? 자,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이제 뭐 해야 된다? 모의고사 치셔야 돼요. 무조건이요. 답안 작성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답안 작성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험입니다. 이건 수험이기 때문에 나 많이 알아요. 이런 거는 소용없어요. 여기에서 5년, 6년, 7년 공부하신 분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수험가에서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수험가에서는 냉정하지만 합격만이 의미가 있는 거야. 합격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답안지를 잘 써야 돼. 그래서 답안지 작성 연습은 미리 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연기 때부터 작성하셔야지 답안 작성이 발목을 잡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답안 작성 연습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판서 자료는 말씀드렸어요. 개강날 카페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판서 자료 다 올라가 있을 거고 그리고 책 정리 방법을 제가 동영상으로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영상 참조해서 보세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수험 공부하실 때 그 밑줄 치고 막 이런 작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험생한테는. 근데 이 밑줄 그러니까 수험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이 많이 범하시는 오류가 뭐냐면 실수들이 뭐냐면 그 반짝반짝한 형광펜으로 막 쭉쭉쭉 다 밑줄 그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험생은 공부량이 점점 줄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책의 전체 내용을 읽을 수가 없어요. 나중 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목차하고 그 목차 아래에 키워드를 보면서 이 키워드를 딱 보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연상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형광펜으로 다 그어놔버리면 키워드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책 정리하는 방법을 조금 아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작성 방법인데 이 워크북 작성 방법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답안 작성 방법 역시도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워크북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아이고, 워크북 얘기를 조금 하죠. 아니요. 워크북은 이제 요게 나갑니다. 됐죠? 여러분 워크북은 여기 있는 요 오른쪽이 빈 페이지로 나가 있죠? 빈 페이지로 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한 뒤에 여기는 목차만 있죠? 목차 내용을 쭉 보면서 전체 흐름과 순서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가지, 이렇게 가지. 하지만 사실상 판서 노트가 있으면 이 판서 노트 통해 가지고 전체 수업 내용을 복귀하기 때문에 이 목차를 잘 안 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체 나중에 목차집 정리하실 때 이용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뭘 이제 해야 되느냐? 옆에 제가 요렇게 스캇의 조직 이론 분류 이렇게만 써 있을 거야. 여러분 워크북에는. 그럼 이제 뭐 해야 된다? 해당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공간이 부족하면 별도의 종이나 노트에다 하시면 돼. 아셨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요 아래 가면 여러분 워크북에는 이렇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개요, 주요 내용, 평가, 공원과 한계 3개씩 써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뭐 하는 거냐? 요렇게 밑에처럼 쓰는 거야. 작성을 해보는 거야. 정리를. 키워드 중심으로. 근데 이미 판서노트에서 판서노트 통해서 정리를 다 했다. 아니면 판서노트에 아싸리 정리를 하세요. 정리가 다 돼 있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는 아마 주로 판서노트를 작성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래서 내가 대체 뭘 중점적으로 보고 외워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지금 수험서가 두껍고 교수님 문장들이 워낙 장황해요. 너무 장황한 바다에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뭐가 핵심인지 모르고 둥둥 떠다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그럴 때는 이 워크북을 통해서 이게 핵심이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얘네들을 이제 연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잡고 간다. 얘네가 연기의 학습 목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요? 워크북은 이런 용도예요. 이게 옆에 제가 이렇게 정답을 제공하진 않아요. 정답 없나요? 막 이러시는데 제가 일부러 정답을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정리한 것만 보게 되면 본인이 정리를 할 줄을 몰라요. 이거는 제가 막판에는 뭐 정리할 연습을 시키고 이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정리를 해주지만 지금 이 수업을 시작하는 초반에 정리를 하는 방법, 수험 공부하는 방법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내년에 무지 고생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리하는 방법을 조금 스스로 터득을 하라고 제가 이걸 안 보여줍니다. 됐죠? 정답을 제가 이렇게 공개하진 않습니다. 헌데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방향이라도 좀 잡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카페에 가보세요. 카페에 가면 복습 인증 게시판이 있는데 그 복습 인증 게시판을 보시면 작년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워크북 작성해서 사진 찍어서 복습했어요 인증하는 글들을 올리거든요. 그거 보시면 아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구나 라는 가이드로 조금 삼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복습 인증 잘 해주신 분들은 저희가 명예의 전당이다 라고 해서 선정해가지고 따로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합격생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상담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조금 드릴 테니까 여러분 복습 인증 잘해서 명예의 전당 꼭 올라가 주세요. 아셨죠?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공부 방법론 자료가 하나 나갔을 건데요. 한번 읽어보시되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냐면 바로 여기 답안 작성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추는 이렇게 써놨는데 아마 수업 진행하면서 조금 아실 거예요. 특히 요 기본 목차 작성법이라고 돼 있죠. 이 기본 목차는 반드시 숙지를 해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수업용으로 개발했습니다.
제가 수업용으로 다 개발을 해놓은 거고 수업용으로 개발해놓은 기본 목차들이 있고요. 이 기본 목차는 하나의 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리를 하기 위한 생각의 틀. 그래서 이 틀 안에서 세부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지 나중 가서 암기 대상이 뭐다, 뭐는 이해 대상이다 이런 구분이 정확하게 되면서 공부량을 줄일 수가 있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건 어차피 오늘 수업하면서 제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비교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답안지 쓰면서 제가 조금씩 보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만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뭐 기본서론 이런 거 다 나갔고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해서 나가니 잘 읽어서 숙지하시고 다음 주에 답안 작성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모의고사 해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틈틈이.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은 끝났어요. 끝났고 일단 조금 오리엔테이션이 길었어요. GS 연기 1회차 강의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좀 길게 했으니까 이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1년간의 연간 계획 그리고 GS 연기의 목표 그리고 이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공부 계획의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조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로 가는 거야? 경영 활동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시고 내용을 좀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잘 숙지해 주세요. GS 1기, 2기, 3기 가면서 다시는 이런 오리엔테이션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처음이자 마지막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잘 정리를 해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첫 시간 한번 끊고 여러분 쉬는 시간 좀 가지신 뒤에 두 번째 시간에서 또 이제 내용 들어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분 쉬고 오세요.